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내려진 자택 격리 명령, 이른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어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는 금요일부터 다시 퍼플 단계 규정에 따라 일부 영업들이 허용되는데요. 식당들도 다시 야외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밤 10시부터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사라집니다. 어디까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각 지역별로 알아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어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색깔별로 각 카운티를 분류하던 이전 조치로 회귀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는 1단계에 속한 퍼플 단계로 다시 돌입하며 일부 비즈니스들의 영업이 허용됩니다. Governor Newsom has rescinded the state's regional stay-at-home order and has returned all counties to the color-coded tier system here across the state. LA County remains in the purple tier, and as many of you remember, that is the most restrictive tier. 그간 포장 판매만이 가능했던 식당들은 오는 29일 금요일부터 야외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적용됐던 비필수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 역시 오는 금요일에 함께 해제됩니다. 따라서 식당들은 밤 10시 이후에도 야외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영업이 불가피한 미용실과 네일샵은 정원의 25% 수준의 손님을 받는 선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카드룸을 비롯한 게임 시설은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헬스장과 박물관, 그리고 종교시설도 야외 영업이 허용됩니다. 주정부가 내린 자택격리 명령이 해제되며 영업 규제가 한층 완화됐지만 여전히 영업 재개가 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퍼플 단계 규정에 따라 바와 와이너리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푸드코트의 경우 음식을 제공하지만 보건규칙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아직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클럽과 콘서트장,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장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사적 모임은 3가구, 총 15명까지만 야외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실내 모임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한편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그리고 샌 버나디노 카운티도 1단계인 퍼플 단계에 해당됩니다. 똑같은 주정부의 규제를 받지만 오렌지 카운티와 페세디나시는 어제부로 제한적 야외 영업을 즉시 허용했습니다. 주정부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해제되며 LA 카운티 내 비즈니스들의 영업 규제가 한층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내 코로나19 상황이 또다시 악화될 경우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또다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백신 접종 자격이 되지만 현실은 접종받을 수 없는 상황. 백신 물량 부족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이번 주 예약이 모두 찬 상황에서 65세 이상 한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물량이 확보돼도 사실상 온라인 예약만 가능한데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한인 어르신들은 뒷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번 주 백신 접종 예약이 모두 완료돼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보급받은 백신 중 약 76%인 52만 5,700여 도스가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예약은 약 200여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고 약국과 클리닉, 자격을 갖춘 의료센터에서 보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약 웹사이트가 많아 LA 카운티 보건국은 통합 웹사이트를 보강하는 등 지원책에 나섰지만 백신 접종 예약 폭주로 지금은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I do want to note that at this point there are no more appointments at the county sites through the end of this week. We hope to add more appointments for Saturday and Sunday. So please go on to the website, register so you can get an alert on when new appointments become available.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6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한인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 백신 접종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기다리는 한인들의 요청은 160여 명이지만 웹사이트에는 모두 예약 완료로 나오면서 한인들을 돕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한인들이 온라인 예약을 하기에는 LA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의 한국어 번역이 부정확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영어와 컴퓨터 미숙으로 65세 이상 한인들이 백신 접종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 명이라도 더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사해 줄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발렌티어들이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 오셔서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예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로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로 문의하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 예약 통합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중인데 향후 자격 확인과 거주지에 따른 예약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가능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웹사이트 myturn.ca.gov는 LA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입니다. 현재는 파일럿 버전으로 개설돼 있는데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와 스페니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5개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성인 또는 부모로 백신 접종 동의 항목에 클릭한 뒤 거주지와 나이를 입력하면 되는데 65세 이상이면 접종 자격이 됩니다. 이후 자신의 거주지 집코드를 입력하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나오고 일정을 선택한 뒤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백신 공급 물량 부족 현상으로 이 웹페이지 역시 당분간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공급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여러 보건국 웹페이지를 찾아보는 것이 아닌 이곳에서 예약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역시 백신 예약 링크를 myturn.ca.gov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백신 공급 부족 현상은 동부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넥티컷주 모두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몽클레어 학군은 지난 월요일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교사 노조의 반대로 그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이 학군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이상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몽클레어 학군을 비롯한 뉴저지 교사 노조가 학생들의 등교 방침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주 당국이 1차 백신 접종 대상에 교사들을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언제 백신을 맞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뉴저지주의 많은 교사 노조 지도자들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등교를 둘러싼 갈등은 봄학기 개학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3월 당분간 학교 문을 열었다가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하면서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부터 초등학생들의 등교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전체 코로나19 양성 비율이 9%에 달하면서 교사 노조는 또다시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폐쇄 상태인 중 고교가 언제 문을 열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4일 시카고 교사 노조는 등교 재개에 대한 자체 투표를 통해 교육 당국의 학생 등교 방침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국이 대면 수업 방침을 강행할 경우 파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카고 교원 노조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지역 교원 노조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등교하지 못한 채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전면적인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학생의 코로나19 검사 확대, 교실 환기 장치 개선 등을 위해 대규모 예산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선 노조 관계자들은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때까지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목격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다 보니 마스크 2장씩 착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마스크를 2개 이상 착용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며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NBC 투데이 방송에 출연해 마스크를 2개 이상 착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말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또 외부로부터 비말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인 만큼 2개 이상 착용하는 것은 당연히 차단 효과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2개씩 착용할 경우 상호 위험거리 안에서도 바이러스가 4겹의 차단막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다만 마스크를 번갈아가며 교체할 경우는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2장씩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방역 전문가들이 마스크를 2개 이상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전염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현재 나온 백신의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만큼 물리적 차단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많은 양의 비가 남가주 지역에 쏟아졌는데요. 내일부터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국립기상대는 LA 카운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 10시까지 겨울 폭풍과 한파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LA 동쪽 마운틴 하이와 마운틴 발디 지역은 각각 최고 18인치와 10인치의 눈이 내렸고 일부 지역 진입로는 차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또 다른 폭풍우가 남가주에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부터 시작될 비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질 전망으로 올겨울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2에서 4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도 4,500피트 이상 지역은 65마일의 강풍과 함께 최대 8인치의 폭우가, 그보다 높은 지역은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남가주 지역은 이번 주 내내 최고 기온이 50도대에 그치는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인종차별 해소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긴 아시아계 혐오나 차별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인종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조지 플로이드 사태와 같은 인종차별적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ose 8 minutes and 46 seconds that took George Floyd's life opened the eyes of millions of Americans and millions of people around all over the world. It was the knee on the neck of justice, and it wouldn't be forgotten. 바이든 대통령은 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아시아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혐오가 늘어났다며 이 역시 바로 잡혀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를 촉발시킨 사태를 정면으로 비난한 겁니다. Unity and healing must begin with understanding and truth, not ignorance and lies.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인종차별 해소에 관련된 4건의 행정명령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수감자 중 유색인종 비율이 높은 사설 교정시설들이 재소자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과 법무부 간의 계약을 금지시키는 명령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동안 일일 주제를 선별해 행정명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건강보험, 그리고 이민 관련 규정에 대한 행정명령 역시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발표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는 등 노동법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관련 규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장마다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노동법 포스터가 한인보험사를 통해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노동법 관련 규정은 대폭 변경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업주들이 숙지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된 LA시는 예외지만 26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기존 13달러에서 14달러로 올랐고 25명 이하의 경우 12달러에서 13달러로 1달러 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업주들에게도 막대한 책임이 생겼습니다. 직장 내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직원과 관련 업체에게 24시간 이내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올해 달라진 노동법 규정을 사업체 내에 공지할 수 있는 새로운 관련 규정 포스터가 한인보험사를 통해 무료 배포되고 있습니다. 써니보험이 달라진 규정에 맞춰 제작한 노동법 포스터에는 18가지의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스터는 직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포스터는 무료로 제공되며 전화로 신청한 뒤 우편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자녀 양육권을 두고 이혼한 부인과 다투던 30대 한인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른 뒤 6살 아동과 도주했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 부인의 신고를 받고 전 남편 수사에 나섰으며 전 남편을 체포해 아동 납치와 방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5세 소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장면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한 월마트 매장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10대 소녀 4명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LA 국제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결할 예정인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라 한국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항공운항증명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달 초 항공기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3월 5일까지 항공기 인도와 심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박세 외 판매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뉴욕주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에 이 방안을 꺼내들었으며 통과될 경우 첫 해 $10,000 이상의 추가 세금을 걷어들일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일본 여행객들의 입국 차단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유럽연합 방문이 허가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와 중국, 뉴질랜드와 르완다, 싱가포르와 대만 등 7개국에 제한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